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세계법인 김형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회계의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이 디지털 포렌식을 지금 현재 회계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기사라고 해서 이제 과거 작년 것도 있고 한데요. 아마 요즘에도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문제가 많은데, 기업 리스크에 포렌식 방패를 든 회계법인, 두 번째는 1조 원 주식 휴지 조각 D-1 회계법인 대상 소송 검토.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소액 주주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 도입으로 재감사 기간이 더 필요했다며 이제 항의를 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회계법인의 틈새 시장 부각. 이제 포렌식에 대한 기사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회계적으로 도입된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점차 전문적으로 좀 발전해서 가고 있는 분야라서, 그렇다면 이 포렌식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거는 이게 전통적으로는 법의학 쪽에서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정의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의를 대충 보면 정보기기에 내장된 디지털 자료를 가지고 어떤 행위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증명하는 분야인데요. 이거를 간략하게 좀 와닿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요즘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기업 기밀 유출이나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몰카 같은 것들이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의 비밀을 유출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에서 그 정보를 빼오고 그거를 상대 다른 라이벌인 기업에 이제 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정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과연 이 사람이 이 기업에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가는 것도 이 디지털 포렌식의 한 분야고요.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몰카 같은 경우도 어떤 공공장소에서 어떤 거를 촬영을 하고 그 촬영을 유통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지웠다고 하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매체를 통해서 그걸 복원해내고 그 디지털 자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걸 증명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각종 국가기관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제 유용성에 보면 이 디지털 포렌식은 이제 로그 기록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로그라고 하면 어떤 사이트나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로그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로그 기록을 통해서 이 피싱이나 해킹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이 아시다시피 어떤 저장 매체에 되어 있는 정보를 삭제했을 때 그 삭제된 정보를 복원해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 복구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범죄 수사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의 추출 및 파기입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 개인 사생활 정보나 개인 정보 같은 경우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 정보를 완전히 파기하거나 삭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도 이 디지털 포렌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과연 이런 디지털 포렌식의 일반 원칙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 5가지 일반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법성입니다. 적법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법의학 쪽에서 발전하고 법적으로 많이 활용됨에 따라서 증거를 획득하는 관계에서 과연 적법하게 획득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검증 가능성. 이제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디지털 자료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증명해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같은 조건에 누구든 같은 값을 넣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이게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정도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세 번째는 신속성입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자료는 휘발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전 과정에서 증거를 획득하고 증거를 보관하고 증거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기까지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이 정보가 오염되지 않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번째는 무결성입니다. 증거물을 획득하고 법정까지 제출할 때 무결해야 되고 담당 책임자가 명확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포렌식 자료는 아무나 증거를 획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다, 무결하다, 어느 상황에서든 한결같다라는 내용이 이제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동일성인데요. 수집된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이제 증명해야 되는 게 이 디지털 포렌식에서 가장 큰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포렌식의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목적에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은 사고 대응 포렌식과 정보 추출 포렌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고 대응 포렌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그 분석을 통해서 해킹과 피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고 대응 포렌식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제 활용하고 있는 분야고요. 두 번째 이제 정보 추출 포렌식은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어떤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해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분야가 이 정보 추출 포렌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 추출 포렌식은 이제 범행 입증에 이제 필요한 증거 채택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도 이 정보 추출 포렌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석 대상에 따라서 그러면 포렌식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제 첫 번째는 디스크 포렌식, 두 번째는 시스템, 세 번째 네트워크, 총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디스크 포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이제 가장 많이 아시다시피 하드디스크를 압수해서 거기서 증거를 채택하고 실질적으로 정보를 추출해내는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볼 수 있고요. 요즘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이제 모바일 포렌식,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에 있는 삭제된 정보를 추출해내는 모바일 포렌식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어떤 정보를 따로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지 않고 ERP라는 데이터베이스, 셉이나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거나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이 사고 대응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 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안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걸 연구하는 분야를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뭐 IoT나 다양한 분야, 정보기술 분야가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포렌식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의학 쪽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디지털 포렌식에서 얻어낸 정보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가 중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증거 획득,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법하게 증거를 획득해야 되고요. 또 원본 데이터하고 변하지 않고 무결하다는 내용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증거 분석 과정에서는 보통 포렌식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회계법인이나 일반적으로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 NCASE라는 포렌식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증거를 보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휘발성이 워낙 강한 정보 데이터다 보니까 증거를 보관하는 절차에서 이 데이터가 변조되거나 위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증거 제출과 증거 조사. 그다음에 마지막은 제3자의 검증. 아까 말씀드린 검증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요. 누가 제3자든 누구든 어떤 결과에 같은 값을 입력한다면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이 부분은 검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이 과연 회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회계는 어떻게 발전됐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렌식 어카운팅이라는 거는 지금 실용화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의 회계 부정과 관련된 거를 탐지하고 분석하고 조사하는 모든 연구 분야를 다 디지털 포렌식 어카운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기업 인수합병 시 어떤 기업을 매수자가 인수하고자 할 때 이 기업의 숨은 리스크가 뭔지를 밝혀낼 때도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나 작년에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국세청에서도 포렌식을 도입했다, 포렌식 기계를 도입했다는 걸 보면 알다시피 세금에 대한 수사에서도 이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제사범, 민사소송.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두 기업이 소송에 붙었을 때 상대방이 잘못했다, 상대방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시는 분이나
좀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회계 감사와 이 부정적발 포렌식이랑 뭐가 다른 거냐라는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 재무제표 감사, 회계 감사는 일반적으로 회계사가 수행하지만 이 포렌식 감사는 회계사에 대한 회계사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요. 또 회계사라고 다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수사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회계사가 가능하고요. 필요한 지식은 재무제표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나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 등 이런 회계 기준에 대한 지식이 갖춰야 된다고 한다면 포렌식 감사 같은 경우는 회계 기준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전산 지식,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산 지식과 또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지식이 높아야 됩니다. 그 목적은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가 회계 기준에 일치하고 중대한 오류가 없음을 이제 입증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계사가 적정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게 이제 재무제표 감사라면 포렌식 감사는 어떤 부정 행위가 존재하는지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렌식 감사라고 합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조사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회계 감사는 표본 추출을 하지만 이 포렌식 감사 같은 경우는 전수 조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그러면 포렌식 업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어떤 기업의 부정행위 등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서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고 보고를 하고 해야 된다는 그 절차가 생겼는데요. 이때도 이제 포렌식 감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요즘에 많이 포렌식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 게 저희가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이제 적정 의견이 아닌 한정이나 이런 의견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감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적정 의견을 주지 않은 회계법인에서 다시 감사를 할 때 적정 의견을 준다는 게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이거든요. 이때 이제 포렌식 감사가 들어가서 부정행위나 이런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 내용을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감사인이 이를 토대로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나 규제 및 법률 준수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내부 통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도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검토가 아닌 감사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K-SAX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업무가 어떤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뿐만 아닌 정보를 보호하고 이제 어떤 외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M&A 실사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을 인수하고자 할 때 이 기업의 리스크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여기서 매도인이 말하지 않는 리스크에 대해서 매수인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보니까 이런 포렌식 감사를 통해서도 M&A 실사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기업정보조사 서비스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정보조사 서비스는 어떤 단독적인 행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어떤 기업을 정보를 조사하고 실제로 법원까지 제출해서 어떤 증거가 채택되는 일반적인 통합적인 정보 서비스로도 이 디지털 포렌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뭐 회계사라는 게 AI로 인공지능에서 대체될 거다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조사했을 때 회계사가 AI로 대체될 수 있는 업무가 엄청 많지만 그 중에 회계사가 AI로 대체될 수 없는 부분 중에 한 분야가 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뽑힐 만큼 어떤 전문 지식이나 전문 법률적인 지식, 회계적인 지식, 전산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향후에도 이 분야는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무는 세무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